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온라인 쇼핑이요, 예전서부터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호황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더 증폭이 된 건 코로나 때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누구나 아마 코로나 시절을 겪으시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던 분들도 결론적으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던 거 대신에 아마 온라인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상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옛날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실제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셨지만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요. 자녀분들이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핸드폰에다가 쿠팡을 깔아드리게 되고, 그 쿠팡에 결제 그 뭐랄까요, 카드 번호를 넣어주시면서 뭐 이거 살려면 이렇게 쓱 문지르면 돼, 이런 부분까지 알려주셔서 이미 그 쿠팡에 배송이 빨리 되고 상품이 좋은 점들을 경험을 해보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전자상거래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면서 이제 내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걸 위탁을 판매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건데, 여러 그런 스마트 스토어나 각각의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보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 일단은 쉽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과 개인몰의 중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몰처럼 독자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몰에 주소가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쇼핑을 그냥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몰에 찾아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스토어에 올려서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가 익숙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시아들이라는 분은요, 실제로는 대학생 때부터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방씨 엄마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방시아들이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얘가 이제 방씨 아들인데 좀 통통하게 생겼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조금 캐릭터를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파는 상품들은 농산품 같은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과일 이런 것들이요. 근데 얘가 농사를 짓느냐? 아니에요. 얘는 농사를 짓는 애는 아니고 원래 대학생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때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런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거기다가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거는 핸드폰에 케이스 있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좀 망했습니다. 왜 망하게 됐냐면 핸드폰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핸드폰이 너무 금방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에서 재고를 잔뜩 띄워왔었던 게 악성 재고로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내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떠올렸던 생각은 과일 위탁 판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일 같은 경우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일 위탁 판매 거의 초창기 창시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간단히 말하면 무슨 사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사과 품종도.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지도에 사과 농장들이 쫙 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사과 농장만 뜨느냐? 아니요. 주소도 뜰 거고요. 전화번호도 뜨겠죠. 그래서 좀 괜찮은 어떤 사과 농장들 같은데 전화를 해서 소싱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가서 사장님 상품을 좀 잘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은 농장들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때 얘가 이제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게 위탁 판매하는
그 판매자분들의 경우 좀 못 믿어와 하더라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져가서 실제 이 농장에서 사진을 본인이 찍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사들여 오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상세 페이지랑 대표 사진을 구성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이 상품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겠죠. 이 상품이요. 구매자 리뷰가 3,000개 정도 있네요. 그죠? 그만큼 팔렸단 얘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좀 내려가서 보면은 뭐 맛은 기본 포장까지 업그레이드 했다든지 미혼이래요. 혹시 여자분 나이 좀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청년이라서. 자, 뭐 그건 됐고 어쨌든 이렇게 박스를 제작해서 배송을 한다라든지 뭔가 이제 포장을 할 때 믿음직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앞쪽에 깔아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그런 소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농장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본인이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위탁을 받아서 파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 이 제품 같은 경우 괜찮으면 어때요? 뭐 샤인머스켓 찾았다가 이게 보여서 괜찮으면 사죠. 근데 사는데 이 방시아들에서 이렇게 포장도 잘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아마 좀 더 믿고 선물을 보내거나 사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쁘게 잘 오면 어떨까요? 다음에 살 때도 여기서 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하나의 브랜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시아들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스토어는 스토어의 등급은 파워 등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몇 명이 들어왔는지까지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마 방문객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이런 게 바로 위탁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우도 요즘은 들여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얘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일반적인 옥션이나 G마켓에 우리가 스토어를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을 네이버에서처럼 이렇게 검색해서 사이트처럼 찾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곳은 즉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오픈마켓과 개인몰의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몰이 스마트 스토어에 만들어져 있을 때 내가 몰을 어느 정도 잘 키웠다 한다면 어쨌든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 몰을 이렇게 찾아서 실제 개인몰처럼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도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구조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이버 쇼핑에다가 올릴 때 네이버 쇼핑이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때 네이버 쇼핑에도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스토어에다가 올리면 네이버 쇼핑에도 연동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쇼핑에서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쳐볼게요. 그러면 쇼핑에 가서 여러분들은 찾았을 거예요. 왜냐면 방시아들을 잘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 이렇게 뜨는 이런 메뉴들이 보면 뭐 브라더 뭐 어쩌고 린디스 마켓, 델프룻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모두 다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예를 들어 내가 빅파워나 파워 등급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몰은 그럼 어떻게 뜨느냐? 제가 여기서 그러면 쿠팡이나 이런 데 찾아볼게요. 자, 11번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플래티넘 해서 뭐 11번가 페이 포인트가 뭐 쌓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 빅파워 등급에 뭐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뭐 얼마가 쌓이고 적립 쿠폰 할인이 되고 구매 정보가 어떻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른 몰에 비해서 자기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보이죠. 여기 쿠팡에 올려져 있는 게 뜬 거거든요. 보면 쿠팡 필시 얼마 이 정도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적립 쿠폰 할인해가지고 뭐 구매 정보 어떻고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나오고 여기 보시면 품종은 샤인머스켓의 무게는 몇 킬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쿠팡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농산물, 과일, 포도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들이 더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더 눈에 띄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네 서비스를 더 앞쪽에 띄우고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광고니까 얘네 3개 넘어갈게요. 2개는 여기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인데 보시면 리뷰가 몇 개고 구매 건수가 몇 개나 들어갔고 찜은 몇 개나 있고 톡톡으로 문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오늘 출발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쿠팡이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근데 여기 쿠팡이 바로 앞에 떠 있나요? 한참 있다가 저기 어딘가에 떠 있어요. 그죠? 방시아들레도 여기 있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끔 보여져요. 11번가 쿠팡. 네, 나머지 다 우리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네이버 자체가 원래 약간은 폐쇄형 정책을 띄고 있거든요. 아마 블로그를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블로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샤인머스켓을 찾아본다 라고 했을 때요. 기왕에 찾아보죠.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떠있는 거의 모든 컨텐츠의 내용들은 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의 것들이 떠있어요. 아주 가끔 뭐 눈에 뭐죠? 꿈에 콩 얻어먹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가끔 요 안에 티스토리께 들어간다든지 요렇기는 한데 거의 웬만해서는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내용들이 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네이버 자체는 약간은 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서비스가 더 많이 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80% 정도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뜨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다음 블로그가 뜬다든지 뭐 티스토리가 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쿠팡이나 뭐 옥션이나 이런 데도 뜨긴 떠요. 근데 많이 떠 있기보다는 가끔 이렇게 뜨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가 제재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는 못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약간 폐쇄형 정책을 띠고 있는 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검색을 많이 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는 1차적으로 가져가자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스마트 스토어 만들 때 돈 안 들어요. 그죠? 상품을 올릴 때도 돈이 안 듭니다. 언제 돈이 드냐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약 들어왔고 그 사람이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냥 쇼핑몰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도 클릭당 과금은 따로 없어요. 다만 주문이 이루어지면 그때 2% 연동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물이나 SNS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수료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사몰을 제작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카페24나 메이크샵 또는 고도몰 등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 자사몰을 만들 때 카드 결제 기능을 꼭 우리가 직접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사전평가 때 얘기했죠. 그 카드 결제 기본 기능이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즉 22만원이 들고요. 네이버 페이나 뭐 이런 페이 결제까지 다 섞어서 좀 더 기능을 크게 하면은 30얼마 이렇게 돈이 들어요. 처음에 초반에 그렇게 돈이 들지만 네이버는 어디서 관리할까요? 당연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 피지사를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네이버 페이가 되게 좋은 점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써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네이버 페이가 그냥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할인받아서도 결제를 할 수 있고요. 그 페이 자체가 네이버에서 내가 맘대로 쓰는데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오프라인으로도 결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 네이버 페이가 좋은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시는 경우 네이버의 신뢰성을 얻고 가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안 와요. 뉴스에 가끔 나왔었는데.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쇼핑몰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유튜브 같은 데서 간혹 뜨던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자사몰의 경우는 피지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자기 그 회사에다가 카드 결제기를 그냥 갖다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구매자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이 그 구매자가 구매 확정해야 전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이 날르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못하죠. 그쵸? 자,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으로는 되게 안전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제를 해도 내가 구매 확정을 안 하면 이 판매자가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환불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의 신뢰성을 그대로 얻고 갈 수 있다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포인트가 쏠쏠합니다. 이게 상품을 살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게 되면은 일정 부분의 구매 적립금이 쌓여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 그러한 포인트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쿠팡이나 티몬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포인트 쌓이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거의. 그죠? 근데 얘는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의 경우는 실제 이 네이버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되도록이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달라요. 네. 빠른 배송을 더 좋아하시는 분 쿠팡으로 많이들 가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포인트 같은 경우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런 경우 네이버 포인트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아무 상점이나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예를 들어 이 생활지동원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왔어요. 로딩돼서 뜰 텐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25,000원인데요. 요거에 대한 적립 포인트를 보니까 기본 적립이 250원 쌓여요. 그러니까 난 이거 사면 25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유료 멤버십이거든요. M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멤버십을 유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멤버십 추가 적립까지 하면 1,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요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많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런 것들을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 멤버십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입한 사람이 4명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아니면 지인끼리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멤버십으로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더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쿠팡이 손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쿠팡에서 사는 게 빠른 배송 아니라면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 밑으로 내려보면 상품 리뷰라는 게 있는데요. 텍스트 리뷰가 얼마, 동영상 리뷰가 얼마 이런 식으로 대략 리뷰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보태서 주는 걸로 보여요. 근데 돈을 보태지 않으면 텍스트 리뷰는 50원, 동영상 리뷰는 뭐 얼마더라? 뭐 대략 그 정도의 금액들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거는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결제되면은 그대로 그냥 그 포인트는 저 구매자한테 나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 돈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추가하면 거기는 이제 내 돈에서 추가한 만큼이 나가겠죠. 어쨌든 이런 포인트가 나름은 쏠쏠해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되도록이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세 번째,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라도. 나는 네이버 아이디 없는데 있어요? 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네이버를 쓰고 있고 보통은 아마 네이버 이메일을 쓰기 위해서라도 네이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자사몰은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려다 보면 뭔가 적을 게 많잖아요. 아, 적기 귀찮은 거야.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탈이 회원가입 중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이 이거는 이제 네이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매번 쇼핑몰마다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이 스마트 스토어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판매자 등급 제도로 이렇게 신뢰성을 확보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꾸준하고 성실한 상점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량 상점을 걸러낸다라는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방문이나 재방문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번 고친다고 해놓고 제가 맨날 안 고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스토어찜과 톡톡친구는 옛날 기능이고요. 알림으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통틀어서 알림 설정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해두게 되면 지금 보면은 물론 저희 몰이 아니죠. 여기에 상활진흥원 여기에 만약 제가 알림 받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관심 고객 수로 늘어요. 그래서 이 관심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요거를 사람들이 보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상활진 농원이 예를 들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샤인머스켓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운다면 여기 이제 상품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을 싸게 팔아요 이런 홍보를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를 보내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는 그게 없죠. 근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가 더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금액별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알림 고객 맺은 사람 중에 구매한 사람 또는 구매 안 한 사람 또는 여자 30대 여자 뭐 40대 여자 또는 뭐 내가 원하는 고객 모두 알림 고객 모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따로 그렇게 어떤 알림 문구를 보낼 수도 있고 베스트 구매편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내 포인트가 나가긴 하겠지만요. 자, 또한 이벤트나 기획전을 진행할 때 개인몰은 쇼핑몰 내부에서 알리지만 요거는 네이버 쇼핑에서 연동이 돼서 홍보가 돼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획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기획전을 하진 않다 보니 잠시 네이버의 쇼핑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쇼핑으로 와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 건데 쇼핑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획전이라는 곳이 있죠. 이 기획전은 우리 몰에서 기획전을 열면은 그게 이제 컨펌 받으면 이런 식으로 기획전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래 개인 몰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 몰에서 기획전 올리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거기서 우리가 기획전을 만들게 되면 물론 네이버의 컨펌은 받지만 어쨌든 네이버 자체의 기획전이라는 데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떠서 보여지고 실제 들어가면은 그 상품을 사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뿔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원뿔딜은 뭐냐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해요. 근데 똑같은 상품을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락스 사면 뭐 세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상품을 줘도 원뿔딜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뿔딜을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해서 올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렇게 네이버 쇼핑의 원뿔딜에 뜨게 됩니다. 한동안은 이 원뿔딜을 좀 띄우느라고 네이버에서는 이 앞쪽에 원뿔딜을 띄워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여기는 있네요. 근데 이렇게 줄여놔가지고 뭐 어쨌든 이 원뿔딜이 아까 그 원뿔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우리가 쇼핑 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간단하게 물건을 팔잖아요. 그거를 조그만하게 세로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쇼핑 라이브예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를 했을 때는 여기에 떠요. 요런 거. 뭐 이런 거 파네요. 한번 구경이나 해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되게 좋은 점은 자기네 이제 상점, 즉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걸 이렇게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게 좀 좋은 점일 것 같아요. 뭐 로지텍 뭐라고는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송을. 뭐 이게 지금 파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판매 종료됐고 이거 파는 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미리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을 그냥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찍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띄우는 그런 걸 쇼핑 라이브라고 해요. 쇼핑 라이브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또 메인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보이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프로모션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단점도 물론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차별화된 디자인 커스터마이징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방시아들레를 들어갔잖아요. 방시아들레가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림받기 있고,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고, 상품들 주간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어요. 다른 몰도 들어가 볼게요. 일단 샤인머스켓, 뭐 용용후르츠 여기 가볼까요? 얘네 구조도 비슷해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실제 눌러보면은 얘네는 프로모션 이미지 이렇게 넣고, 베스트 상품 넣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뀔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싹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꾸미겠다. 그러니까 좀 다른 몰처럼 보이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한계예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몰 중에 뭐 이런 몰을 들어가 보면요, 구조가 뭔가 확 다르죠. 이게 스마트 스토어와 그냥 일반 몰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것도 브랜드 계정이네. 이거 말고 여기로 가야 되네요. 저건 이제 브랜드 몰이에요. 브랜드 몰은 이제 브랜드에서 만드는 몰. 요런 거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개인 몰. 그러니까 아까 뭐 카페24나 이런 데서 내가 쇼핑몰을 만들고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금지라는 곳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옷 쇼핑몰이기는 해요. 물론 제가 몸매가 안 돼서 입지는 못하지만 그냥 구경은 하는 그런 몰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면 구조가 확실히 다르죠. 이런 것들이 개인 몰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 몰과는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뭐 일단 내가 이렇게 상품을 2개씩 올리고 싶어요. 사진이 이렇게 바뀌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막 걸어오죠. 이런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런 제약은 있죠. 이런 거는 못한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차별화된 커스터마이징은 좀 어려우실 거다라는 건데요. 뭐 그 정도밖에 뭐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오픈마켓도 미니샵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쇼핑몰 커스터마이징은 미약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오픈마켓도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좀 구축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쁜 점 얘기했으니까 좋은 점도 하나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이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저런 개인 몰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디자인이 뭐가 망가졌다든지 철에 따라 디자인이 뭐 고쳐져야 되는데 뭐를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물론 다 개인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뭐 결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다 내가 발품 떼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관리해요? 네이버에서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또 좋은 점은 스마트 스토어는요, 반응형 웹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봐도 잘 보이고 모바일에서 봐도 잘 보여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때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다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PC와 모바일 어느 쪽 디바이스에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네이버 쇼핑 수수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에서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바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되게 좋은 서비스인 게 우리가 물론 개인일 때는 해당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있으실 때 그때 이제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수수료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그 쇼핑을 통해 들어오는 연동 수수료 2%만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쿠팡이나 이런 데는 한 10.8%, 뭐 더 떼는 데 더 띄고 막 이렇게 띄거든요. 원래 이거를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기본 수수료가 3.6, 3.8 정도 돼요. 거기에 네이버 그 수수료, 아까 수수료가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왜 수수료가 없는데 수수료가 붙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결제한 돈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하면 원래 카드 회사에서도 수수료 떼고 주잖아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로로 무료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은 채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한동안. 그리고 스토어의 성장에 따라서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게 지원이 되는데요. 별도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 없이 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합쳐본다면 우리가 직접 판매한 매출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매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쇼핑을 통한 매출에서는 결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까지 떼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직접 판매한 매출의 경우 결제 수수료만 나가고 네이버 쇼핑 매출 연동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타트 제로 수수료 지원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안 나가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결제 수수료 체계인데요. 거의 요즘은 정리가 돼서 한 3.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수수료 그럼 어떻게 할인받을까? 궁금하실까봐 일단 메모는 적어 놓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닙니다. 12개월간의 모든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료로 들어가는 제도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예요. 신청 가능 여부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센터 안에 판매자 정보, 판매자 등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스마트 스토어 창업 1년 미만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매월 500만 원 거래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최근 20개월 미만, 그리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최근 13개월 미만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 포인트 제도라는 거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를 대상으로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게 성장 포인트라고 해요. 요거는 지급 대상자가 되면 알아서 팝업이 와요. 그래서 팝업이 날라오면은 그걸 보고 지급 여부랑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장 포인트는 우리가 돈으로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이버 광고를 하거나 할 때 활용하시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가 또 좋은 점이 있다면 하루 만에 정산받는 빠른 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배송하고 원래는 구매 결정을 하고 1일 있다가 정산을 받는 게 원래는 일반 정산이죠. 그런데 빠른 정산이 되어지는 경우는 배송이 지난 후에 하루 있다가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산의 경우는 정산기간이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의 경우는 4, 5일 정도로 정산기간이 확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정산이란 서비스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빠른 정산 서비스는 이렇게 거래액이랑 사업자 구분에 어느 정도의 승인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사업자라고 한다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으세요. 실제 빠른 정산 전에는 퀵 에스크로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퀵 에스크로라는 서비스는 실제로 대출 계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집화 시점을 기준해서 판매 대금의 80%를 성전산하고 성전산한 일수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던 서비스가 퀵 에스크로라면 빠른 정산의 경우는 그냥 네이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정산 서비스예요.
그래서 배송 완료하고 1영업일째 상품을 정산 예정 금액을 그대로 선전산해주는 제도로 따로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점에서 나중에는 해두시면 좋은 서비스일 거예요. 자, 이번엔 디커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물론 제가 네이버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디커머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비즈니스 스쿨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해주고 있고 스튜디오 예약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를 예약하겠다. 그럼 이렇게 예약을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이제 예약 날짜랑 시간을 정하고 원하시는 그 예약 날짜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골라요. 그러고 적용을 해서 그 시간대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토일, 요일은 지금 없죠. 근데 이렇게 예약을 해서 우리가 그 시간대에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나중에 간단하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저희 요 과정에서 하기는 할 건데 사실은 그렇게 찍는 것보다는 스튜디오에서 멋있게 배경 있는 상태로 찍는 게 훨씬 더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예약을 하셔서 그 곳에 가셔서 거기서 장비도 대여를 해주거든요. 그런 장비까지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멋있게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려고 하면 산다기보다는 예약을 하려고 하면요 비싸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예약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제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강도 중간중간 이렇게 열기는 해요. 요즘은 오프라인 특강은 많이 열고 있지는 않은데 온라인으로 아마 주로 비대면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실 거면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무료예요. 쇼폼 영상 만들기라든지 뭐 광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스토어의 화면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만간 만들 거라서 잠깐 띄워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개인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업자를 내시게 되시겠죠. 그때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전자상거래법에 통신판매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얘기냐면 당연히 사업자는 나중에 내시긴 하시겠지만 사업자 말고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를 낸 후에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청으로 바로 가셔도 되지만 아마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아마 거기서 이제 그 신고증 나오면 받아가라고 그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통신판매 신고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쿠팡이나 여러가지 몰들에 실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곳들은 꼭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서울에서 우리가 사업장을 내는 거랑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내는 거랑 그 면허세가 조금 달라요. 서울의 경우는 한 5만원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 저번에 이제 남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한 2만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에 그렇게 드는 거니까 그것도 혹시 좀 부담이 되시겠다 하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땐 사업체가 없는 경우는 우리 집 있죠.
집의 주소를 가지고 사업자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 주소가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은 실제 사업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뭐 남양주나 이런 데 있는 거를 하나 계약을 해서 거기를 주소지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우리 집 주소가 마구 노출될 일도 일단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허세도 적게 낼 수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때, 즉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할 때의 필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좀 필요해요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상품군별로 필요한 그런 서류들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강의 하나만 들어서 수료하시고 그러고 그거를 구청에다가 내서 신고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절차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기식을 팔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도 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고요. 구매대행 판매의 경우는 영업등록증, 그리고 구매대행 판매 중에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 신고증이 없을 때는 어떠냐? 지금 그러면 물건을 아예 못 파느냐? 팔 수 있어요. 자, 간단히 말하자면요. 저희 한일몰이라고, 한일컴퓨터라고 해서 제가 테스트몰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개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들어가 봤자 별거는 없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그냥 이런 몰이 있어요. 이 몰은 그냥 똑같죠.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나 없으나 몰에서 판매는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계속해서 팔았을 때 이제 지속적으로 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바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실제 매출도 일어나기도 해요.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이제 한일몰인데 얼마 전에 아령 조명을 사신 거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이렇게 매출된 거 보내고 배송 완료됐고 구매 확정된 거 보이죠? 판매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한을 좀 하겠죠. 근데 왜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로 돼 있는 상태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요 몰은 그냥 개인몰이거든요. 개인몰은? 지금 여러분들 조만간 가입할 개인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많이 매출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매출이 지속되면은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럼 다른 몰을 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사업자가 운영돼서 실제 매출을 하고 있는 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로 파는 거는 그냥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것들 팔고 있어요. 자, 요 몰에서 보면은 정산을 한번 가볼까요? 정산이 요렇게 들어가요. 이 몰에 지금 보시면 스타트 제로 수수료로 수수료 과금 기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 과금은 무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문관리 수수료 정도가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네이버 쇼핑 이건 이제 나중에 원래 이 스타트 제로 수수료가 아닐 때 금액이 드는 게 1.98% 정도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거를 잠깐만 보자면 보면은 여기서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이 보면은 수수료가 0원짜리가 있죠. 이 0원짜리는 네이버 쇼핑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연동한 수수료는 2% 정도밖에 안 떼요. 그럼 제가 실제 판 게 3만 얼마더라도 한 600원 정도 수수료가 떼인 거네요. 그쵸? 12만 원에 1,900원? 네. 근데 개인몰은 좀 안 좋은 게 이건 이제 개인몰로 다시 가서 정산이 이루어진 걸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또 판매하기 싫다고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보여드려야 되긴 하니까 일단 정산된 걸 좀 보자면 3.63%를 그냥 이건 일반이니까 사업자는 아까 1점 몇 프로였죠. 근데 얘는 3.63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인몰에선 팔아보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수료 자체도 더 비싸게 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영세자영업이 아니라 그 부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수수료가 더 많이 떼인 거 보이죠? 자, 어쨌든 지금 당장에 팔아보는 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해서 팔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입했던 내가 사들였던 매입 물품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가산세 같은 게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지금은 연습, 테스트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연습을 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전의 규정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6개월간 거래 횟수가 10번, 그러니까 1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을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바꿔놓은 상태예요. 실질상 계속 반복성이냐? 해서 이게 만약에 국세청에 걸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납세할 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리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판매가 돼도 하나 정도나 뭐 2개 정도는 보내보셔도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나중에 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너무 적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 면세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가 현재는 8천만원 미만인 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간이과세 기준을 1억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규정이 아직 안 바뀌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조만간은 아마 바뀌겠죠. 그러면은 간이과세만 해도 충분히 매출이 나오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 간이과세라는 거는요, 간단히 말하면 부가세를 좀 줄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가 10% 세율을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대략 1% 정도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좀 좋은 점은 있는데 단 매입세액도 공제가 그만큼 좀 덜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간이과세자가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냐면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살짝 바뀐 규정에서는 납부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바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어떤 기준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는 내지 않고 사업 실적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사업자를 면세과세자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걸 파는 그런 분들이 요 면세과세자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사과를 판다든지 배를 판다든지 이런 건 면세과세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사과즙을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그때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얘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정하실 거잖아요. 몰에 이름을 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씨아들 같은 경우도 입에 딱 붙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름 자체가 흔하거나 한 거보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뇌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신다면 또는 그런 로고로 만들어주신다면 사람들에게 좀 더 각인이 돼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넣었고요. 방시아들 보면은 아까 그 로고가 약간 농사 짓는 농부의 모양이잖아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뭐 숲 같은 모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쇼핑몰 컨셉을 약간 브랜드화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만들어 주신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교시 수업은 이 정도